자, 이제 강세 섹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태양광, OCI 홀딩스를 오늘 특징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잘 갔고 오늘도 잘 갑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니 신재생 또한 뭐 안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잘 가네요. 지금 전력 부족은 예전에는 유가가 오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다. 이유는 뭐냐? 데이터 센터가 웬만한 거 한 1개 도시의 전력을 다 사용을 해야 될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에 있는 기존 전력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원자력을 짓기도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SMR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빨리 줘도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2, 3년 동안에 그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해줘야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은 일단은 신재생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가스 발전이 있는데 가스 발전의 그 발전 효율이 1메가당 48불인가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10불 정도 낮은 37불에서 38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아리백이라든지 그리고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존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전력을 쓸 거냐, 기존에 있는 레거시 전력을 쓸 거냐, 아니면 신재생을 할 거냐는데 레거시 전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죠? 신재생을 쓰셔야 됩니다. 네. 가장 빨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게 풍력하고 태양광인데 지금 미국의 태양광 올해 발전 설치 면적이 전년보다도 2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이제 그전에 우리가 보던 유가에 상존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생존 전력으로 살아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포함시키셔야 될 겁니다. 네, 태양광 어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뭐 국제 유가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가 가면 함께 필히 가야 되는 섹터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OCI 홀딩스 흐름 체크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흐름 체크해 볼게요. 차트 열고 보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 오늘도 양봉 잘 가죠. 근데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요. 지금도 진입 가능할까요? 예, OCI 홀딩스는 어제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몇 번째 반복을 해서 드리는데 OCI 홀딩스의 그 IR, 실적발표 IR에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에 대한 그 수입 규제를 상반기에 있었으면 우리 실적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늦었거든요. 결론은 뭐냐? 지금 이제 수입 제한을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무조건 할 겁니다. 하면은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 정부의 실리콘 수입 제한 가격 제한 조치가 OCI한테는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에는 뭐 패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OCI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갖다가 중국 대신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잘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말레이시아 공장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OCI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가가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 사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양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도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요. 오늘 바이오도 참 강하죠. 앞서 모더나 이야기 짚어주셨는데요. 모더나 발 훈풍으로 이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특히나 mRNA라는 키워드 달고 있으면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인데 그중에 하나가 또 삼양 바이오팜이에요. 오늘 특징주로 주셨네요. 메신저 RNA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작용 기전 중에 하나가 약물을 다른 데서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RNA까지 진입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진입하면서 표피가 약해서 전부 다 깨져버리거든요, 중간에. 그랬을 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질 운송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NLP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모더나가 특허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메신저 RNA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특허에서
저기 그 특허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제 기업들은 이 메신저 RNA의 그 지질 운송 기술을 누구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가지고 있는 삼양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NLP 기술보다도 약 2배 정도의 지질 운송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그 신약 그 지질 운송체를 개발했다고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실현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질 운송체하고 메신저 RNA를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모더나에서 밝히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발표한 약은 뭐 물론 먹사하고 병행 투약해서 사용하지만 2027년도에는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메신저 RNA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이오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대북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3개월 앞으로 남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슈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머크사의 병행 치료하는 모더나의 그 메신저 RNA 항암제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수시로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관심 종목에 포함하셔야 될 겁니다. 네, 바이오 그 안에서도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 종목 안에 삼양바이오팜이 있을지가 궁금한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따라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좀 늘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물론 늘렸을 때 들어가도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 메신저 RNA 자체 그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고, 물론 아직 임상 들어가지 않고요. 사전 임상 중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오늘 올랐다가 내려온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녹십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메신저 RNA를 이용해서 백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암제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이 중에서도 NLP 지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아주 그 소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더 EN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이제 자회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 NLP 지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비상장이지만은 오늘 보면은 삼양바이오팜은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NLP 기술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수시로 등락을 할 거예요. 이건 관심 가져도 되고요. 오늘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네, 상한가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조정 받으면은 들고 있으면은 이슈가 앞으로 내년 모더나에서 출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슈가 만들어질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신기술 국민 참여 투자 펀드에서도 바이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회도 아마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그냥 일시적으로 주목받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한가여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눌렸을 때 또 그때를 잘 활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 섹터 짚어봤고요. 이번엔 약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수급을 반도체와 바이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전력적으로도 오늘 흐름 짚어주세요. 전력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패널 하면은 만들어도 태양광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네. 전력기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안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IT 분야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AI 분야거든요. 근데 중국이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정부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철강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석유화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의 정부의 정책인데 지금 중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AI하고 로봇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대응 안 하고 놔뒀다가는 미국이 중국한테 무조건 밀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목숨을 걸고 AI하고 로봇을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한테 밀리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반도체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도 이게 앞으로 안 할 거야, 하이퍼스케일러가 어때 아니야.
하이퍼스케일러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지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전력기기 수출이 6월보다도 늘었습니다. 물론 8월 달도 제가 저기 그 자료가 나오면은 매크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겠지만은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맞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 섹터는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